성주 주민들이 사드 배치를 반대하며 촛불 집회를 연 지 1년입니다. 사드 배치 논란 1년을 돌아봅니다. 대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열려 청년 일자리 정책과 도시재생 활성화 문제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졌습니다. 안동댐 상류에서 폐사한 물고기가 10,000마리로 늘었습니다. 민관 공동조사반이 꾸려져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요즘처럼 폭염이 계속되면 엔진룸이 과열되거나 실내에 둔 인화성 물질이 터지면서 차량 화재가 일어나기 쉬워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3일 목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폭염의 기세가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대구의 낮 기온은 3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오후에 한때 소나기 소식이 있긴 하지만 더위는 여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시정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그야말로 찜통더위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날씨죠. 이 폭염특보가 더 확대 강화된 가운데 오늘은 이 더위가 절정을 보이겠습니다. 대구의 한낮 기온 36도까지 치솟겠고요. 영천 37도, 경산은 사람 체온보다도 높은 3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기온도 높은 데다가 습도까지 높아서 실제 느껴지는 체감 더위는 더 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또 내일은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오후에 한때 소나기 소식이 들어있고요. 주말에는 장맛비가 내리겠지만 기온 변화에는 큰 차이가 없어서 당분간 33도 또는 폭염 수준의 더위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어제 경주의 기온이 무려 37.9도까지 치솟아서 전국에서 가장 더웠습니다. 요즘처럼 폭염이 계속되면 엔진룸이 과열되거나 실내에 둔 인화성 물질이 터지면서 차량 화재가 일어나기 쉬워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양관희 기자입니다. 주차장에 서 있던 차량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더니 불이 나기 시작합니다. 소방 조사 결과 화재 원인은 엔진 과열이었습니다. 대형 크레인이 불타고 흘러나온 기름에도 불이 붙어 도로가 불바다로 변했습니다. 달리던 승용차가 엔진에서 일어난 불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여름철 차량 화재의 대부분은 엔진 과열 때문입니다. 냉각수를 잘못 관리하면 엔진 열을 식히지 못해 화재가 발생합니다. 관리가 안 돼 벗겨진 전선에서 불꽃이 튀다 새어나온 엔진 오일을 만나면 화재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차량 운행 직후에 냉각수가 매우 뜨거우므로 반드시 엔진이 냉각된 상태에서 점검하고 운전 중에도 계기판에 표시되어 있는 온도를 체크해 이상이 없는지 수시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폭염 때 차 안에 인화성 물질을 두는 것도 위험합니다. 한낮 기온이 30도를 웃돌 때 바깥에 세워둔 차량 실내 온도는 최고 85도까지 올라가 라이터나 휴대폰 배터리 등이 터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7월에는 휴대용 부탄가스 캔도 터지면서 주차된 화물차에서 불이 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대구에서 발생한 차량 화재 가운데 35.2%가 여름에 일어났습니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차량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조언합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국방부가 사드 배치 지역으로 성주를 발표한 지 1년이 됐습니다. 그 사이 계절도 몇 차례 바뀌고 정권도 바뀌었지만 사드 배치를 둘러싼 불확실성은 여전하고 갈등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건강과 환경에 영향이 없는 최적의 배치 부지로서 경상북도 성주 지역을 건의하였고 이에 대해 양국 국방장관이 승인하였습니다. 성주군 성산포대에 사드를 배치하겠다는 정부의 일방적인 발표는 평화롭던 성주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대규모 반대 집회에 단식 투쟁, 삭발까지 성주에 사드를 배치할 수 없다는 절규가 터져나왔습니다. 발표 이틀 뒤 성주를 찾은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물병과 계란 세례를 맞고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지난해 9월 30일 초전면 성주 골프장으로 배치 지역을 바꾸자 골프장과 인접한 김천과 부지 근처에 성지를 둔 원불교의 반발까지 불러왔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대선 국면에도 국방부는 사드 장비를 기습 배치했고 또 다른 충돌과 의혹을 자초했습니다. 다시 7월, 촛불 집회는 꼬박 1년을, 수요 집회는 반년 넘게 이어지고 있고 보수단체 집회까지 겹치며 사드가 배치된 소성리 주민들의 삶은 지치고 황폐해졌습니다. 좋은 의미의 결실을 맺은 그런 1주년 됐으면 경축 뭐 이런 타이틀이 붙겠죠. 유감스럽게도
저희들이 소임을 다 하지 못하고 사드 철회는커녕 사드 가동시키는 그런 지경까지. 정권이 바뀌면서 배치 속도는 더뎌졌고 문재인 대통령이 적정한 환경 영향 평가를 지시했지만 미국의 철회 의사를 밝히지 않아 사드 배치를 둘러싼 불확실성은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주민들과 시민단체는 국방부 등을 대상으로 국민감사를 청구하며 한 발짝도 물러나지 않겠다며 각오를 다집니다. 저희는 막을 거예요. 절대로 문재인 정부가 그 환경 영향 평가 받아서 저차를 받아서 이곳에 들어오는 일은 절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사드 배치 발표 1년이 지났지만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주민 간, 지역 간, 이념 간 둘로 쪼개진 성주는 상처와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20대 초반 부부의 4살 난 아들이 집에서 숨져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어제 오후 4시 20분쯤 대구의 한 가정집에서 4살 A군이 숨져 있다는 어머니의 신고로 119와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군이 침대에 엎드려 숨진 채 처음 발견된 시각은 신고 7시간 전인 오전 9시쯤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군의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안동댐 상류에서 물고기 집단 폐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늦은 감이 있긴 하지만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민관 공동조사반이 구성됐는데 이례적인 폐사의 원인을 명확하게 밝혀낼 수 있을지는 아직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보도에 정동원 기자입니다. 안동댐 상류에서 폐사한 물고기가 10,000마리에 육박해 9,981마리로 늘었습니다. 수자원공사 안동댐 관리단이 지난 3일 첫 발견 이후 오늘까지 10일 동안 매일 1,000마리 정도씩 수거한 결과입니다. 문제는 물고기 폐사가 진행형이라는 겁니다. 부패 상태로 봐서 처음 한꺼번에 죽은 이후 폐사가 꾸준히 진척되고 있습니다. 이례적인 집단 폐사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대구지방환경청이 관련 기관과 전문가로 구성된 공동조사반을 꾸리고 첫 회의에 들어갔습니다. 여러 견해가 나왔지만 원인 분석을 위한 검사 항목을 늘리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광범위한 조사를 해야 한다는 게 대체적인 의견이었습니다. 단기적으로 밝혀야 되는 걸 밝혀야 되고 장기적으로 수행돼야 되는 연구 과제가 동시에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큰 크기의 붕어가 집중적으로 죽었다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빗물에 오염원이 유입돼 산소 부족으로 죽었다는 대구환경청의 추정에 대해 그렇다면 어린 물고기가 먼저 떠올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또 작년 2월 칠곡보 하류에서 강준치만 죽은 사고의 원인이 리굴라 촌충으로 밝혀졌다며 질병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기대했던 첫 회의는 의견 교환 수준에 그쳤고 조사반이 급조된 감도 있어 가뜩이나 밝히기 어려운 물고기 폐사 원인에 얼마나 근접할지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동원입니다. 강구항과 창포마을 등대 같은 영덕의 아름다운 풍광을 배경으로 한국과 프랑스 합작 애니메이션이 제작됩니다. 영덕을 전 세계에 특히 어린이들에게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이규설 기자입니다. 요즘 어린이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애니메이션 슈퍼윙스입니다. 슈퍼윙스는 비행기가 로봇으로 변신하지만 이번에 제작되는 호버트는 배가 로봇으로 변신합니다. 변신 로봇이 바다 생물을 보호하는 내용으로 한국과 프랑스의 유명 제작사가 100억 원을 투자해 내년부터 모두 52편을 제작합니다. 1편 영덕 강구항을 지켜라, 2편 문산호의 비밀, 3편 영덕 대게를 지켜라 등 영덕의 관광 자원을 스토리에 녹여내게 됩니다. 큰 방송국에서 유럽에 방영이 될 거고 미국에서는 또 다른 지금 기업들하고 얘기 중에 있기 때문에 강구항이 이제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되는 거죠, 이름이. 영덕이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Ces 4 héros robots et de préserver la mer, la nature et les animaux marins. Donc c'était une rencontre formidable. 호버트는 프랑스 제작사인 B 프로덕션이 유럽과 미국 시장에 배급할 계획인데 앞서 한불 합작 애니메이션 뽀로로와 레이디버거 등이 큰 인기를 끌어 이번에도 성공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영덕을 찾아오면은 전 세계 어린이들이 꿈과 상상력을 자극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가 호버트라는 로봇을 통해서 캐릭터를 통해서 꿈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영덕군은 호버트가 인기를 끌면 영덕의 호버트 테마파크를 만들어
지역 관광 자원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호보트라는 콘텐츠가 영덕의 미래에 관광 발전에 정말 큰 계기를 마련해 줄 것이라 생각을 하고, 영덕의 아름다운 풍광을 배경으로 제작한 애니메이션이 전 세계에 방영되면 영덕을 세계에 알리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경상북도가 우박 피해를 입은 봉화, 영주, 안동 등 12개 시군에 예비비를 편성해 58억 원의 특별 영농비를 지원합니다. 특별 영농비는 지난 6월 1일 우박 피해를 입은 7,982농가에 중앙복구비로 지원되는 항목을 제외하고 각종 영농자재를 구입할 수 있도록 헥타르당 100만 원씩을 지원합니다. 또 이와는 별개로 농업재해대책법에 따라 4월부터 6월까지 우박 피해 농가에 농약대와 대파비 등의 중앙복구비 68억 원이 교부되면 예비비를 추가로 편성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역의 청년 실업률은 10%를 넘고 일자리를 찾아 대구에서 수도권으로 떠나는 인구의 절반이 20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실효성 있는 청년 일자리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대구시의회가 어제 시정 질의를 통해서 대구시의 대책을 따져 물었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대구시 조사에 따르면 서울로 떠난 대구 청년의 89%가 일자리 부족을 이유로 내세웠고 청년의 절반이 경제적 여건 때문에 결혼조차 하기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이 때문에 대구시의 각종 청년 정책이 실제 청년들이 느끼는 현실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대구시의 실적들도 지역 청년들에게 체감되며 역외 인구 유출 추세를 되돌릴 수 있어야 하겠지만 여전히 남의 이야기로 들릴 뿐입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미래형 자동차 같은 대구시가 추진하는 각종 신산업 정책들이 가시화되면 차차 해결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2008년 당시 8천여 명에 달하던 20대 청년 인구 순유출 규모가 작년에는 4천여 명대로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실적이 있어야 청년 창업 기업들이 각종 관공서 입찰에 응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불공정하다며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청년 창업기업을 우선적으로 먼저 배려를 해달라기보다는 그렇게 기존 업체와의 컨소시엄을 구성했을 때 가산점이라도 좀 주는 그런 방안을 함으로써 박상태 의원은 도시재생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기 위해서 지방 공기업인 대구도시공사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신개발보다 도시재생 주거복지를 한층 더 선제적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공기업이 되어야 한다고 본의는 생각합니다. 김재관 의원은 대구를 문화도시로 재도약시키기 위해 현재 경제부시장의 이름을 문화경제부시장으로 바꿔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대구문화방송은 오늘 열리는 대구도시철도공사 사장 인사청문회를 오후 1시 반부터 중계방송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윤용균입니다. 신용보증기금은 우수기술과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예비 창업자의 원활한 사업을 위해서 최대 3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예비 창업자 투자 프로그램 도입으로 창업 이전 단계부터 투자와 융자 복합 지원을 통해 예비 창업자가 안정적인 사업화를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상 기업은 스타트업 네스트 기업에 선발되거나 정부 지원 창업 보육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자로 선정돼 추천된 예비 창업자 등입니다. 한국전문대학 교육협의회는 대구시 교육청과 함께 오는 21일과 22일 이틀 동안 대구 엑스코에서 영남 지역 32개 전문대학이 참여하는 영남권 진로 직업 체험 박람회를 엽니다. 이번 박람회는 항공, 헬기 정비, 뷰티 분야 등 각 분야 직업군의 체험관을 비롯해 진로 상담관, 진로 특강 등 40개의 진로 체험 콘텐츠를 마련해 고등학생들에게 대학 입학에 필요한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정부가 지난해 말 발표한 부동산 대책 이후 광역시의 분양권 거래량이 증가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5대 광역시에서 거래된 분양권은 2만 1,100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 18,200여 건과 비교해서 15.8%가 늘었습니다. 대전이 147.1%가 늘어 증가폭이 가장 컸고 광주가 39%, 대구 12.7%, 부산이 12.5% 등 순입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전매를 제한하는 11.3 부동산 대책에서 제외된 광역시에 수요자가 몰렸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 전국의 집값은 상반기보다는 상승세가 다소 둔화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2017년 상반기 부동산 시장 동향 및 하반기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하반기 전국 집값은 0.3%, 전세값은 0.2%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상반기 매매 상승률 0.6%와 전세가 상승률 0.4%보다는 줄어든 수치입니다. 한국감정원은 국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은 데다 69 부동산 대책과 8월로 예정된 가계부채 관리 대책 등 정부의 금융 규제로 시장이 관망세에 접어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경북대학교 인문학수로원이 경상북도 포항시와 공동 추진하는 미래를 여는 환동의 역사 문화도시 포항 사업이 한국연구재단의 지원 사업에 선정돼 4억 5천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습니다. 이번 사업은 인문역사 자원 발굴과 재발견을 통해 포항을 인문역사 문화도시로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시민 인문학과 청소년 인문학 콘서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경북 지역의 119 응급상황 대응 지시 활동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북소방본부 119 구급상황관리센터가 집계한 올 상반기 응급상황 대응 지시 활동인 의료 지도 실적은 12,900여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1,800여 건에 비해서 10% 가까이 늘었습니다. 또 이 같은 응급지도로 올해 심정지 환자 59명이 목숨을 구했습니다. 119 구급상황관리센터는 전문의로 구성된 의료 지도 의사와 간호사, 응급 구조사로 구성돼 각종 응급 상황에 맞는 대응법을 전문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매주 목요일 전문 상담위원이 소상공인을 찾아가 고충을 해결해주는 민생 현장 상담실을 운영합니다. 상담 내용은 임대차 계약과 세무, 고용 노동, 지식재산권 등의 전문 분야와 홍보 마케팅, 상품 개발 등 경영 선진화 분야 등이고 시설 현대화와 사회적 기업 설립 등도 상담해줄 예정입니다. 상담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대구 전통시장진흥재단에 신청하면 되고 선착순으로 해당 지역이 선정돼 일반 시민들도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소폭 찌는 찜통더위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날씨죠. 폭염특보가 내려진 지역이 더 확대 강화된 가운데 오늘은 한낮의 더위가 절정을 보이겠습니다. 대구의 한낮 기온 36도, 영천 37도, 경산 지역은 사람 체온보다도 더 높은 38도까지 치솟겠습니다. 기온도 높은 데다가 습도까지 높아서 실제 느껴지는 체감더위는 더 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계속해서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현재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일부 지역으로 안개가 짙게 깔려 있고요. 내일까지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와 경북 중남부 지역의 낮 기온 36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1, 2도가량 더 높겠습니다. 김천의 낮 기온은 35도, 문경 34도 예상됩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은 22도를 가리키고 있고요. 낮 기온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경주의 낮 기온은 37도 예상되고요.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예상됩니다. 내일 오후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주말에는 장맛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다만 기온은 33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아 이 폭염 수준의 더위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